이번 주제는 좀 더 세밀해졌어요. 예보 정확도 92%와 46%. 어떤 예보 정확도 지표가 정확도 수준을 잘 반영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론은 찬반이 아닌 어떤 지표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92%의 지표를 선택한 그 메이웨더 팀, 그다음에 46%에는 화이 부동팀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들이 내가 그것을 딱 주장해서가 아니라 토론의 규칙상 정해진 거죠. 내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자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갈릴레오 선생님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선생님이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가 아니라 두 우주 체계의 새로운 대화를 할 때 그 뭐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치오 뭐 셋이서 토론하는데 거기 살비아티가 갈릴레오거든요. 토론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이론을 더 잘 설명해줘요. 상대방보다 잘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끝에 다만 하고 살짝 상처를 내면서 자기의 논지를 펴나가더라고요. 되게 우리 갈릴레오 선생님한테 되게 배울 수 있는 자세거든요. 상대방을 일단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데 앞에 두 팀에서 그 모습을 되게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상대방의 뭐 실수가 살짝 보일 듯 할 때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 정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또 존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메이웨더 팀과 화이 부동 팀의 의견을 시작할 텐데요. 한참 보면 먼저 시작하는 게 약간 이익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전략을 화이 부동 팀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메이웨더 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토론 주제는 우리나라 강수 예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엇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메이웨더 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지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ACC와 CSI라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수 예보 정확도를 여기에서는 강수 유무의 정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비가 왔나 안 왔나를 가지고 우리가 강수 예보를 따지는 거지 강수량이 얼마나 왔는지 아니면 강수 외에 다른 것들의 정확도는 이 토론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그 점을 명확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즉 비가 오고 오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를 맞추는 경우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확률 계산에 포함을 시키고요. ACC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를 맞추는 그 사건을 배제합니다. 즉 CSI 지표가 ACC보다 제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토론의 핵심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맞춘 경우가 과연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ACC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이고 CSI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를 맞춘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지 않고 따라서 덜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이부동 팀께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은 경우를 맞춘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예보 정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CSI가 제한적인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기상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제한하는 CSI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경우를 맞추는 것이 실생활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CSI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은 비가 자주 오는 국가죠, 우리나라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고 감사원 자료에 따르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표를 사용할 때 그 비가 오지 않는 경우를 지표에 포함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실생활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이웨더 팀에서 이 토론의 정의가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영국이 기상선진국이라는 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손꼽히는 기상선진국인 영국의 예보 정확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팀인 메이웨더 팀께서 주장하시는 정확도 무려 92%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이 58%인데 우리나라가 92%라는 점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은 왜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저희 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씨 정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화창한 날을 맞추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보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함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자료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메이웨더 팀께서 주장하시는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가 온 경우를 모두 다 틀릴 경우 정확도가 무려 89.6%입니다. 비가 온 경우를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89.6%라는 정확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상 발전에 어떠한 시류가 있고 어떠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감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는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아닙니다. 95%고 그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고 이걸 넣는다고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일단 빼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이제 활용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이 수치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정확성에 얘기하고 있고 이 지표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지 안 반영하는지는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의 정서를 알고 싶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야죠. 국민의 정서는 정확성만을 변수로 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가 그런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성과 실용성을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정확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확성 지표를 받아들이는 측면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앞서 저희 측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비가 오는 날을 전부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 87.5%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을 화창할 것이라고 맞추는 것도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에 사용되고 이것이 정확도로 느껴질 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리 제라퍼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해리 제라퍼트리티스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The Critical Success Index and Warning Strategy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적중률, 즉 CSI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낮은 지표가 예보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도움이 되며 예보 전략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CC, 즉 92%에 달하는 정확도에 비하여 적중률에서는 기상청이 비가 온다고 예보했으며 이를 맞춘 횟수인 히트라는 요소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혹시 이 비가 올 것을 기상청이 예상하고 맞춘 경우와 화창할 것을 예상하고 화창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맞춘 경우의 차이를 그 빈도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네, 대충 알고 있는데 항상 매년마다 다르지만 한 7배 정도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2017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무려 12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CSI와 ACC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체감하는 것, 어떤 것이 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대중한테 발표하는 그 자료는 그런 어떤 체감, 어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사람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30%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70%로 느낀다면 그럼 과연 객관적인 그 강수 예보 정확도를 체감 지수로 뭐를 설정을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또한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 과연 CSI도 이 정확성을 완전히 잘 반영하는가? 만약에 CSI를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ACC보다 수치가 낮아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수치랑 비슷해 보여서 하는 거라면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정확도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화이부동 팀에게는 더 정확한 지표가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비가 안 온다고 한 가지로 찍어도 정확도가 89.5%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한 가지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0문제 중 89문제의 정답이 1번인 시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1, 2번밖에 선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열심히 푼 기상청이 93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기상청을 보고 너는 1번으로 쭉 밀어도 89점을 맞는데 93점을 맞을 뭐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기상청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89라는 100에 가까운 자극적인 숫자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기상청이 이것은 찍은 것이 아니라 풀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찍었으면 몇 점이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소리로 의미입니다. 네, 적절한 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비가 온다는 것을 한 건도 맞추지 않고 모두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9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을 조금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발언자분께서 객관적인 지표다, ACC 즉 92%가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저희가 주장하는 지표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CSI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CC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종의 혼란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이웨더 팀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학과 정치를 분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말했듯이 과학과 정치는 절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통계와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확도가 더 정확하냐 아니냐의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딱 하루 비가 오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이 나라는 1년에 딱 하루만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나라 기상청이 이 365일 전부 맑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나라의 기상청의 정확도는 메이웨더 측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무려 정말 놀랍습니다. 99.72%입니다. 100%에 가까운 것이죠. 저희가 느끼는 지표가 좀 더 주관적이라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선진적이고 더 발전적인 지표로서 기상청의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지표가 바로 저희가 주장하는 CSI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 결국에는 그 비가 오는 날이 하루뿐인 그 특수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설명 약간 사막의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사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측하기 쉽기 때문이죠. 비를 만드는 그 요건들이 얼마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지성 호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산맥과 바다가 많고 언제 그 복사 가열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내릴지 예측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호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맞추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첨언하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정확성이라고 개념하는 게 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확하다라는 말을 이제 예측 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측 능력이라는 게 사실 지표가 엄청 많거든요. ACC, 바이어스, PPO, FAR, POD 이렇게 열 몇 가지의 지표가 존재합니다. 그 지표마다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다 다르죠. 이제 기상청이 비 온다고 얘기하는 경향성이나 비를 맞추는 것이나 비를 오지 않는 것을 맞추는 것이나 그런 용도에 따라 다른 지표가 있고 그중 하나가 CIS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맞으니까 더 정확하다 CIS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정확성과 실용성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비가 오지 않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봄 가을에는 비가 많이 안 내린다. 그러므로 비 안 내리는 날 맞추는 거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는 걸 맞추는 것을 빼야 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평균 봄
봄 3, 4, 5월 달 강수 일수가 23일입니다. 평균. 겨울에는 22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봄에 모든 비가 내릴 것 같지만은 봄과 가을에도 강수 일수가 생각보다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즉 비가 안 온다는 걸 맞추는 것도 기상청의 하나의 능력이고 이것은 곧 평가받아야 할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웨더 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직선호가 매우 잦고 대기 불안정성이 높아서 비가 오는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비가 오는 날을 맞추는 것에 영향력이 더 큰 지표인 CSI가 더욱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 1월 9일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나온 기상청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보 정확도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해 09년부터 강수 유무에 대한 예보 정확도 평가 기준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는 인계 성공 지수, 즉 CSI 개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상청 내부에서도 ACC보다는 CSI가 국민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정확도가 높은 지표로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메이웨더 팀이 주장하는 ACC가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토론을 조금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그 근거로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 더 많은 변수가 그 계산하는 데 들어간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가 들어간다는 것이 왜 더 객관적인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메이웨더 팀은 계속해서 과학과 정치를 분리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처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정치, 사회과학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하나의 정확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 메이웨더 팀이 주장하는 지표와 2018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정확도의 지표가 무려 23%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과 정치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 정서를 나타내는 지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과학과 정치가 심하게 엮여서 정치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정답률이 95%입니다. 그럼 1번부터 15번을 빼고 계산하면 이 학생의 국어 실력을 훨씬 더 쉽게 알 수는 있겠죠. 그것은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1번부터 15번이 쉽다고 빼버리면 그건 정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8월 말이니까 개학도 하고 개강도 하고 해서 가족들끼리 놀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비 안 온다 가서 맛있는 거 싸 먹고 이제 밤늦게 골아 떨어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역시 가정의 행복 역시 기상청이 판단해야 될 요소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정확도 지표는 기상학 연구를 위한 단순히 학문적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정확히 단순히 기상청 내부의 연구 자료로서 쓰인다면 감사원이 감시를 할 이유가 없고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국민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공개가 됩니다. 자, 이 정확도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비가 온다 안 온다 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확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국민들과 예, 양 팀 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렇게 ACC, CSI 이렇게 나오고 92와 46% 나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대부분의 청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대체 이 토론의 주제가 뭘까를 되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양 팀이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좀 쉽게 몰입할 수 있었고요. 마치 두 예수님이 토론하는 것처럼 비유를 아주 잘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습니다. 두 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정혜훈 사무관입니다. 토론해주신 내용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ACC와 CSI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팩트에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미국과 영국에서 그 CSI 지표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영국에서 이제 CSI를 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CSI 지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지표입니다. 지표의 성격상.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비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주 오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CSI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기상청에서 2009년에 CSI로 변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대회에 공개를 하고 또 저희가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ACC라는 지표와 그리고 기타 POD라는 지표를 따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유무 정확도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4가지고 CSI, ACC, POD, FA라고 하는 지표 4개 중에 지금 토의하신 것은 ACC와 CSI고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ACC와 POD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CSI를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그 예보의 품질 측면에서는 관리를 하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SI라는 지표 자체가 비가 많이 올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은 CSI보다는 ACC 또는 POD를 공개하는 것이 조금 더 기후 측면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